쿨리가 이번 주 뉴스쿨 헤드라인에서 소개한 일제강점기 여학생의 일기를 직접 찾아서 읽어본 친구들이 있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봐. 만화라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데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당시 학생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어서 쿨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거든.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던 건 학생들조차 우리 말을 쓸 수 없었다는 거야.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했지. 당시 일본은 어째서 어린 학생들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었던 걸까?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혹시 만화로 보는 여학생 일기 읽어보셨어요? 일기장까지 일본어로 써야 하고 그걸 선생님이 검사까지 했다니. 일제강점기엔 어린 학생들도 정말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선생님도 일기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 열심히 공부하며 선생님이 되기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인데 일본 천황의 신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도 나고 착잡하던걸. 일기를 보는 내내 일본의 문화 통치가 정말 무서운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문화 통치요? 응. 3.1운동 전까지 일본은 총과 칼을 앞세워 조선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금지하는 무단 통치를 펼쳤어. 무단 통치라는 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를 말해. 그런데도 전국에서 몇 달 동안 만세 운동이 이어졌잖아요. 그래, 맞아. 일본은 그동안 벌여온 억압적인 통치 정책이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3.1운동 이후로는 말과 행동을 교묘하게 통제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문화 통치를 내세운 거야. 새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인 관리를 뽑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산업, 각종 사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럴 리가. 강렬하게 불타고 있는 조선인들의 저항 정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눈속임이었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펴낼 수 있게 됐지만 발행하기 전에 총독부가 모두 검열했어. 또 집회를 하거나 단체를 만들려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총독부에 일일이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지. 문화 통치라고 해서 무단 통치보다는 나은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네요. 그래. 일본이 문화 통치를 내세운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우선 국제사회에선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 당시 조선에 있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3.1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본은 문화 통치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어. 그리고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조선 사람들은 나약하고 독립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있었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는 거였나 봐요. 바로 그거야. 쿨리는 문화 통치를 계기로 조선에 무엇이 많아졌는 줄 아니? 글쎄요. 바로 친일파야. 새 총독은 많은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키우려고 애썼어. 일본의 편에 서면 큰 특혜와 관직을 주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기도 했지. 덕분에 수많은 친일단체가 생겨났고 친일파들은 독립투사들과 독립운동 단체들을 감시하며 일본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 맞서지 못하게 편을 갈라놓은 거네요. 그래, 맞아. 이걸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해.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감시하게 하면서 하나로 뭉칠 수 없게 만든 거야. 결국 일본의 문화 통치는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술책이자 속임수에 불과했던 거야. 그럼 학생들이 조선말을 못 쓰고 일본 이름을 쓰게 된 것도 문화 통치 때문이었어요. 그래. 당시 학생들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한국 식민서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했지. 그리고 일본 천황이나 왕실의 조상을 신으로 떠받들어 모셔놓은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해야 했어. 어린아이들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까지 빼앗아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려고 한 거야. 당시 학생들의 일기를 보면
일본 말보다 조선어로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야. 학교에서도 조선어를 배우지 못하니까 일본어보다 조선어가 어렵게 느껴졌던 거야. 조선 사람인데 조선어를 쓸 수 없다니.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창씨개명이 시작된 건 1940년이야. 당시 학생들은 일본 이름을 갖지 않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 이 모든 게 한국 식민화 정책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야. 우리 민족, 우리 문화,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거지. 쌤 말씀을 듣고 보니 문화 통치는 무단 통치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여학생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래. 아까 읽었을 때보다 책의 주인공 소심이의 마음이 더 깊이 와닿을 거야.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